어느 한적한 마을에 미나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햇볕이 싫었다.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이 싫었고 그로 인해 자주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피곤했고 기운이 없는 자신을 탓했다. 이웃의 할머니는 자연의 힘이 가진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였다. 미나는 비타민 D에 대해 배웠고 그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할머니는 때때로 그녀를 데리고 마을 언덕 위로 올라가 시끄러운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할머니는 자연의 햇볕, 팔에서 산책하는 것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녀는 한 걸음씩 두려움을 떨치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햇빛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약간의 땀과 따스한 햇살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활력을 느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호전되었고 기분도 좋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지역 사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경험한 미나는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비타민 D 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몰랐던 비타민 D의 놀라운 효과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미나는 많은 이들에게 자연과 건강의 조화를 누리게 도와주는 멘토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나 미나는 비타민 D와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녀는 돌고래와 같은 해양 동물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자연에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깨닫게 해주며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이렇듯 비타민 D는 미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타민을 넘어서서 자연과 삶의 균형을 찾는 여정 그 자체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 이 짐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몇 년 전, 저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반쯤 눈뜬 채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로 향하곤 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간신히 하루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스트레스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회의와 마감 일정, 꾸준히 쌓여가는 업무들은 나에게 그저 부담으로 다가왔고 점차 내 정신 상태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휴식이 필요해. 그 순간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한 작은 산책이 내 스트레스 관리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간단한 선택이었지만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풍경이 주는 평화로움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책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나 가벼운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순간들은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었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루하루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곧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지하철에서 친절을 베풀어준 어떤 사람,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등등. 이렇게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기록하며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가 점점 길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을 정리하고 자기 전에는 가능하면 스크린 앞에 있지 않도록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 루틴은 나에게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필요할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편안히 마무리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며 하루하루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스트레스 관리의 정답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당신의 삶을 한층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나는 늘어나는 흰머리를 보며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30대 초반에 접어든 나는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점점 실감하고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밤새워 공부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어 보였다. 최근 들어 업무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급증하면서 몸이 쉽게 지치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출근길에 커피를 2잔씩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졸음이 쏟아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주말이 다가와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도 많았다. 평소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이렇게 지친 상태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나의 건강에 큰 무리가 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건강을 회복할 여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영양제였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받기 위해 영양제를 복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나는 약국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약사님은 나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묻고 나서 각종 비타민과 오메가-3, 홍삼 등 몇 가지 영양제를 추천해 주셨다. 처음에는 과연 이 작은 알약들이 나의 피로와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추천받은 대로 꾸준히 섭취해 보기로 결심했다. 영양제를 복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이전보다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물론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이 작은 변화가 나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계속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몇 달이 지나자 더욱 명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직장에서의 집중력도 높아졌고 퇴근 후에도 피곤에 지치지 않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에서 필수 영양소를 잘 챙겨 먹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가 잘 메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영양제가 기적같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중간중간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건강을 보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나는 영양제의 중요성을 알기에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다닌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처럼 생활의 질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나에게는 영양제가 단순한 알약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언젠가 세계 각지의 면역계 전문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 모두는 인간의 면역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슈퍼푸드를 찾기 위해 각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 국제적인 회의는 장장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최고의 면역력을 위한 슈퍼푸드 10선이라는 귀중한 목록을 얻게 되었다. BR 첫 번째로 언급된 식품은 바로 마늘이었다.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탁월하다. 마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참여자는 프랑스의 한 마을 이야기를 전했다. 그곳에서는 마늘을 주식으로 섭취한 결과 겨울철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연구원들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마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BR 두 번째는 시금치였다. 이 푸른 잎채소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준다. 한 이탈리아 연구자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시금치로 만든 스무디를 아침으로 준비했는데 그 결과 그는 학창 시절의 감기 기록이 손에 꼽힐 정도로 줄었다고 회상했다. BR 세 번째는 이제는 대중적으로도 익숙해진 강황이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제로 알려져 있다. 인도에서 온 한 연구원은 자신의 할머니가 항상 커큐민을 사용한 요리를 준비해 주셨다며 할머니의 커큐민 요리 덕분에 가족 모두 감기를 잘 이겨냈다고 자랑했다. BR 네 번째는 다양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베리류이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는 면역계를 강화시키며 특히 안토시아닌이 피부와 체내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브라질 출신의 연구원은 자신이 어린 시절 매일 아사히 베리를 먹었다고 말하며 그 덕분에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BR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이다. 채소 중에서도 슈퍼푸드로 통하는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며 다양한 피토케미컬을 포함하고 있다. 브로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한다. 네덜란드 연구자는 브로콜리를 먹은 날은 특별히 힘이 넘쳤다. 고 긍정적인 영향을 나눴다. BR 여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였다. 오메가-3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래스카에서 온 연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잡아온 연어를 먹으며 자랐고 그 덕분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며 회상했다. BR 일곱 번째는 아몬드로 비타민 E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는 뉴스레터에 실린 미국 영양사협회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강조되었다. BR 여덟 번째는 녹차였다. 녹차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카테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매일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의 연구원은 녹차를 통해 긴 스트레스의 날들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R 아홉 번째 식품은 견과류였다. 견과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돕는다. 몰디브에서 온 한 연구원은 휴가 동안 매일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한 결과 1년 내내 몸에 활력이 넘쳤다고 전했다. BR 마지막으로 소개된 열 번째 슈퍼푸드는 요거트였다. 요거트는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의 한 연구원은 요거트를 매일 섭취함으로 인해 평생 동안 병원에 가는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BR 이렇게 10가지 슈퍼푸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면역력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각 국가의 독창적인 사례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다.